자, 이번엔 15.2 하겠습니다. 15.2도 더블 인테그랄입니다. 자, 더블 인테그랄. 자,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적분되는 영역이 직사각형이었죠.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일 때는 좀 쉬웠습니다. 사실 좀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제너럴 케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할 줄 알아야겠죠. 시험에는 실제로 제너럴 케이스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직사각형 너무 쉬운 케이스고요. 또 이 제너럴 케이스를 안 배운 것도 아니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D 이런 식으로 D 가지고 있을 때 이 D 상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D 상에서 적분한 거는 이렇게 그 뭐지 공면 있으면 요 D 윗부분만 했을 때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죠. D 상에서만. 이때 이제 뭐 fxy. 자, 요거는 이제 연속입니다. 요 D 상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요 D 상에서만 이제 영역의 그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지. 요 D에서 이제 기둥 고대 수직으로 올라온 영역 있죠, 그 공면까지. 그걸 부피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자 하는 이제 아이디어만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풀이 방법을 또 다 따로 볼 테니까 그 전에 아이디어를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D를 포함하는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R이라고 할게요. A부터 B, C부터 D. 그러면 우리 F는 D상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D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fxy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일단 x, y가 요 D에 들어간다면 그냥 fxy 그대로 갖고 오고요. x, y가 요 D에 안 들어가는 애들 있죠, 그죠? 정확하게 D에 안 들어가면서 x, y가 어디에 들어가? 요 R에 들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요 R상에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요 부분이지, 그지? D 바깥 부분. 요 부분에 들어가는 애들은 그냥 제로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함수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사실 새로운 함수는 이 스몰 f랑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냥 여기서는 원래 f랑 똑같고 바깥 부분은 그냥 0으로서 확장만 됐습니다. 그죠? 함수값이 제로로 확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R상에서 요 대문자 f를 적분한 거랑 D상에서 소문자 f를 적분한 거랑 똑같겠지, 부피가. 왜냐면 요 바깥 부분 어차피 높이가, 그러니까 함수값이 제로니까 높이가 제로에 해당하니까 부피가 없잖아요, 그죠? 부피가 없기 때문에 요 R 전체에서 하나, 요 D에서 하나 어차피 상관없는 거지,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요 D상에서 fxy dA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요 R상에서 대문자 fxy를 적분하는 거랑 같아진다. 그래서 임의의 D상에서의 적분은 요렇게 그 D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에서의 그 적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깥 부분 제로로 정의되는, 아시겠죠? 요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정의한다 하더라도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실제적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크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타입 두 가지를 볼 건데, 이 타입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다시 우리가 1학기 때나 고등학교로 돌아갔을 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y 이꼴 여기 y 이꼴 fx gx 그리고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했을 때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하죠.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영역의 넓이는 요걸, 그죠? 이거 어떻게 해? a부터 b까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서 이렇게 구하죠, 맞죠? 예. 그다음에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x 이꼴 fy x 이꼴 gy 하고 c에서 d까지. 이번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는 공식 어떻게 해? c에서 d까지 그 다음에 큰 것 빼기 작은 것에서 fy 빼기 gy 해서 dy 요렇게 하죠, 그죠? 이해했죠, 여러분들? 어떤 영역이 이렇게 쓰면 x에 대해서 이건 x로 적분한 거고 이건 y로 적분한 거.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으면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의 범위는 요 위에 식부터 밑에 식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요거를 y로 적분하고 싶으면 y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x의 범위는 작은 식에서 큰 식 있죠. 큰 식 빼기 작은 식. 이해했어요? 요렇게 하는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그 어떤 영역이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x처럼 요 x로 적분할 때처럼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y는 큰 거는 요거고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는 걸로 적분하면 되지. 그런데 요렇게 적분하려면 y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큰 식에서 작은 식 빼기 이거는 안 되죠, 그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y에 대한 적분법은 맞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어떤 영역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적분된 이 영역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x로 적분할지 y로 적분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x로 적분해도 되고 y로 적분해도 되고 식을 두 가지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x로는 적분되지만 y는 적분이 안 된다고. 맞죠? 요렇게 우리가 요 영역에 생긴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거 적분을 뭘로 할지를 결정한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x로 적분이 가능한 형태 있죠. 이거를 타입 1이고요. y로 적분 가능한 형태는 타입 2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타입 1도 되고 타입 2도 되고 둘 다 되는 형태인 거죠. 얘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영역은 타입 1인 겁니다.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타입을 구분합니다. 자, 타입 1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d가 x, y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x는 이제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요. 그죠? 그리고 y는 g1x부터 g2x까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이렇게 y equal g2x, y equal g1x. 그리고 이거는 a, b. 요렇게 d가 요렇게 주어져 있는 거. 요런 게 타입 1인 겁니다. 아시겠죠? 뭐 요렇게 돼 있어도 타입 1이죠. 그죠? 이렇게 a부터 b까지. 그래서 요거는 y equal g1x고 요 위에 거는 y equal g2x. 이해했죠? 그죠? 요런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하면 요거는 y equal g2x, 요거는 y equal g1x.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들 다 타입 1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여러분들이 중적분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적분되는 영역에서 이게 타입 1으로 표현되는지 타입 2로 표현되는지 이것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가끔씩 이거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이제 적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거 안 되면은 사실상 16장까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되든 안 되든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앞부분 중적분 처음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15장 이거 안 되면 16장도 안 된다 생각으로 15장은 무조건 마스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공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지금 수업 듣는 즉시 바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타입 1에 대해서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A부터 B까지 요거는 Y equal G2X, 요거는 Y equal G1X. 그래서 이거 D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D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네모는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Y equal C, 여기는 Y equal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D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있을 때 요 D상에서 fxy, dA 요거 계산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라겠어? 요 R상에서 대문자 fxy, dA 요렇게 하는 거랑 같다고 했죠. 그죠? 예, 요렇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걸 보면은 알겠지만 다시 요거를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 폼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dy, d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것만 한번 봅시다. 요것만. 그지? 이거는 x를 고정시켜놨죠. x를 고정시켜놨다고 이렇게 x를. 고정시켜놨을 때 이제 요걸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죠. 요걸 따라서 적분하는데 생각해보면 자, 요 점의 y좌표는 얼마예요? 요 점의 y좌표는 g1x죠. 자, 요 점의 y좌표는 얼마야? g2x인 거야. 즉 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C에서 D까지 fxy, dy 요걸 보면 이게 다시 보면 C에서 g1x까지 하고 그 다음에 g1x에서 g2x까지 하고 f를 그 다음에 g2x부터 d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죠? 요거란 말이야. 근데 C부터 g1x까지 요 영역에서는 함수값이 제로죠. 그래서 이건 날라간다고. 얘도 날라간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뭐가 돼? A에서 B까지 하면 요 부분은 요것만 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G1X, G2X. 그래서 대문자 fxy, dy, dx 이렇게 되죠. 그럼 결론 다시 쓰면 G1X, G2X 한 다음에 대문자 fx 요거는 요 D상에서
아시겠죠? D상에서는 대문자 F는 스몰 f랑 같이 다시 fx, y, dy,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 D상에서 fx, y, da는 그냥 a부터 b까지 g1x부터 g2x까지 fx, y, dy, d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 d는 뭐야? d는 x, y를 모았는데 자, x에 보면 a부터 b까지, y에 보면은 g1x부터 g2x까지. 이해했어요? 요겁니다. 중적분은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요거 다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그러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오면 되죠?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d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때 바깥에 오는 거는 x의 범위죠. 이게 바깥으로 올수록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변수의 개수가 적어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변수의 개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럼 안쪽에는 x가 포함되어 있고 바깥에는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안쪽에 써야 되는 거야. y 먼저 해야 됩니다. 복잡한 걸 먼저 적분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왜냐면 이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돼.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먼저 x에 대해서 적분하면 y는 살아있죠. y는 살아있는데 y로 적분한 다음에 g1x, g2x 넣으면 다시 x가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수가 안 나오죠.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x의 범위 이렇게 오고 바깥쪽, 그 다음에 y의 범위 안쪽. 그래서 y 먼저 적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타입 1은 무조건 y로 먼저 적분하는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입 2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타입 2를 보면 자, 그럼 이거는 d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y가 있는데 이번에는 y의 범위가 c에서 상수 범위로 주어지고 x의 범위가 이제 h1y, h2y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y의 범위는 c에서 d까지,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x equal h1y, x equal h2y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식은 D상에서 함수 fxy를 중적분하여라. 이 말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번에 요 y의 범위 이렇게 있죠, 그죠? y의 범위. 그러면 y의 범위를 뭐 바깥쪽에 c에서 d까지 dy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 x의 범위 있죠, x의 범위를 이제 요 바깥 안쪽에다가 h1y, h2y, 그 다음에 dx, 그 x의 범위죠, x의 범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하면 식이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타입 1, 타입 2 알겠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타입 1이든 타입 2든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겠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썼는지를 생각하면 돼. x로 적분하는 적분식을 세웠는지 y로 적분하는 적분식을 세웠는지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뭘 써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x에 대한 적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타입 1으로 풀면 되는 거고요. y로 적분하는 적분식을 세우면 그때는 타입 2로 하는, 둘 다 되면 그냥 둘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가끔씩 이제 어떤 거는 타입 1으로 할 때가 더 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타입 2로 할 때가 더 쉬울 때도 있고 어쨌든 둘 다 웬만하면 비슷비슷하죠, 난이도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만약에 d가 어떻게 주어져 있지만 y 이꼴 2x제곱하고 y 이꼴 1 더하기 x제곱 요거 두 개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d x 더하기 2y dA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dA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 d잖아. 우리 요 d가 이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제 적분할 때 어디에서 적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잘 해? d의 영역을 잘 찾아줘야 됩니다. x와 y의 범위를 잘 찾아줘야 돼. 그래야 이걸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도 잘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있어. 자, 2x제곱은 폭이 좁은 2차 함수 형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x제곱을 위로 한 칸 띄웠죠. 그죠? 폭은 넓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둘러싸인 영역은 요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적분해야 돼. 그럼 요거는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건 y로 적분 안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것 빼기 작은 거 안 되죠.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대신 이거는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요 교점을 찾아야겠네. 자, 그러면 2x 제곱이랑 1 더하기 x 제곱이랑 같다면 x 제곱은 1이죠. 그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여긴 1, 여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식에서 작은 식이 뭐야? 작은 식이 y 이꼴 2x 제곱이죠. 요 큰 식은 y 이꼴 1 더하기 x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 이거 하면 자, 여기 한번 써보는 게 좋죠. 그럼 D의 영역을 다시 한번 써보자. X의 영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의 영역은 2X 제곱부터 1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이랬을 때 Y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X가 이렇게 있으면 Y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2x 제곱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 더하기 x 제곱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뭐야? 1 더하기 x 제곱에서 2x 제곱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x의 제곱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1 쓰고 맨 뒤에 d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y의 범위 나오죠? 그러면 y의 범위가 2x 제곱부터 1 더하기 x 제곱까지 쓰고 그 안쪽에 dy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야? 그냥 요거 안에 거 피적분하면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적분은 이꼴 해가지고 똑같은 걸 그대로 옮겨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찾아서 옮겨 쓰면 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옮겨 쓰면 돼. 그럼 끝났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여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한 거예요. 알겠죠?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해? 그건 이제 적분하면 되지. 어떻게 해? 요 안쪽부터 먼저 적분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요거 y에 대해서 적분하면 xy 더하기 y제곱이고 2x 제곱 1 더하기 x 제곱. 그럼 d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y 자리에 요거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y 자리에 넣으면 x 곱하니까 x 더하기 x 3승 더하기 y 자리에 요거 넣으면 요 제곱이죠. 1 더하기 x 제곱의 제곱 빼기 2x 제곱 넣으면은 2x 3승 빼기 요 넣으면은 4x 4승 dx 되죠. 자, 요거는 뭐야? 다항함수죠. 다항식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2배 0, 1 해서 기함수 다 버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버리고 요 버리고 여기도 1 요거는 다 우함수죠. 그죠? 다 우함수 나오네. 그러면 요거 하면은 요 x 4승 나오니까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3x 4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dx.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죠? 이건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되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뭐 15분의 32가 나온다고 돼 있네. 뭐 어쨌든 계산 실수만 하면 요거 계산 실수는 안 했네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15분의 30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지?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더 이상 틀릴 일이 없습니다. 맞지? 적어도 요까지 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친구랑 공부하는 방법. 15장 16장 다 똑같아. 공부하는 방법은 이터레이티드 폼으로 표현되는 요 폼까지 계산했을 때 친구랑 비교했을 때 뭐 어디가 다른지 어디가 같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같은 웬만하면 맞는 거겠죠. 그죠? 요까지 하는 연습을 하시죠. 요 뒤로는 단순 계산이죠. 단순 적분, 고등학교 적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그젬플 2번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2번은 이제 부피를 구하는 건데요. 어떤 부피를 구하냐면 자, D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y 이꼴 2x 하고 y 이꼴 x제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z 이꼴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 아랫부분에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일단 D만 볼게요. D만 보면 되죠. 이거 사실 z 이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퍼져 올라가는 그런 파라볼로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포물선이 있으면 그걸 회전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모양은 간단하고요. 그죠? 뭐 이렇게 요런 모양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D가 중요하죠. D는 2x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y 이꼴 x제곱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D가 되겠네요. 요 영역을. 자, 요거는 누가 봐도 타입 1도 되고 타입 2도 되고 둘 다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한번 풀어볼게요. 타입 1, 타입 2 둘 다. 자, 타입 1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교점 찾아볼까요? 교점.
2x랑 x제곱이랑 같다 하니까 x제곱 빼기 2x가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x 빼기 2 해서 제로 되니까 제로하고 2가 나오네요. 그래서 x의 범위는 제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2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2 넣으면 아무 때나 넣으면 이거 4 나오지. 그지? 여기 제로부터 4까지. 근데 이 y의 범위는 제로부터 4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작은 식에서 큰 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y의 범위는 작은 식은 얼마야? 요 밑에 식이죠. x제곱이네. 큰 식은 2x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차수가 크다고 x제곱을 더 크다 하면 값이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럼 부피가 음수 나올 거야. 그럼 틀리겠지. 그지? 부피가 음수면 당연히 틀립니다. 자, 요렇게 했죠. 그죠? 그럼 요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 v는 뭐냐? 이거는 d상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식을 이제 세 봅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놓고 차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x죠. x에 보면 제로부터 2까지. 그럼 뒤에 dx. 바깥쪽이니까 뒤에 맨 뒤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y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x제곱부터 2x까지니까 x제곱부터 2x 쓰고 안쪽에 dy 이렇게 쓰면 되죠. 요 y니까 그지? 요 y니까 요 y. 그러면 됐어. 다 했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럼 이제 요 계산하면 되겠죠. 제로부터 요 안쪽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y로 먼저 적분해 볼까요? 자, x제곱 그러니까 x제곱 y 더하기 3분의 1 y 3승에 x제곱 2x dx 제로부터 2까지. 자, 2x 넣어볼까요? 2x 넣으니까 2x 3승 더하기 요거 3승 해야 되니까 8에 x의 3승. x제곱 넣어보면 빼기 x 4승 빼기 3분의 1에 x의 제곱의 3승이니까 6승 되나요? 그럼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적분을 하면은 예, 다시 한번 적분하면 요거 적분하면은 2분의 1에 x 4승 더하기 예, 3분의 4에 x 4승 3분의 2죠. 3분의 2에 빼기 5분의 1에 x 5승 빼기 21분의 x 7승 제로 이렇게 되나요? 그죠? 되게 복잡하죠? 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거 이제 하면은 계산하면 35분의 216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d를 타입 2로 해보는 거지. 타입 2는 y가 제로부터 4까지인 거야. 그래서 y는 제로부터 4까지. 그럼 x의 범위는 요 식에서 요 식이죠. 그럼 요 식이 뭐야? y 이꼴 2x에 2x 쓰냐? 아니라고. x 이꼴로 바꿔야 됩니다. x 이꼴로 바꾸면 어떻게 돼? 2분의 y가 되죠. 요것도 x에 대해서 바꾸면 어떻게 돼? 루트 y잖아. 그죠? x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y고 이건 플러스 루트 y니까 이거 써야 되지. 그래서 이건 뭐야?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죠. 이게 2분의 y. 오른쪽이 큰 겁니다. 그래서 루트 y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부피 v는 요 d상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중적분하여라 이건데 이것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y의 범위가 제로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하고 d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x의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2분의 y부터 루트 y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x 이렇게 쓰면 된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제로부터 4까지. 자, 요거 x에 대해서 적분해 볼까? 그러면 3분의 1의 x 3승 더하기 xy 제곱에 2분의 y의 루트 y의 dy 이렇게 돼 있고 요거 계산하면 제로 4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그 x에 루트 y 넣어보면 3분의 1의 y의 루트 y 이렇게 나오나? 뭐 아주 되게 복잡하네,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저거 x에 y 넣어보면은 y 제곱의 루트 y 나오고요. 그 빼기 2분의 y 넣어보면은 이건 더 복잡하네. 24분의 1의 y의 3승이고 빼기 요도 넣어보면은 2분의 y 3승이고 해서 dy 이거 어쨌든 y에서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하면은 이것도 아마 35분의 216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근데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루트 들어가니까 이게 더 계산이 복잡하겠지, 그지? 누가 봐도 요 1번 x로 적분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항 따라 다른 겁니다. 이게 x로 먼저 적분, 타입 1으로 적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타입 2로 적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나마 이거는 선택의 여지라도 있지. 가끔씩 그 타입 1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타입 2만 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d가 y 이퀄 x 마이너스 1 y제곱 이퀄 2x 플러스 6 요걸로 둘러싸인 영역이 있는데 이때 요 d상에서 xy, dA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d가 중요하다고. 이 d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자, d 그림을 보니까 y 이퀄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지나가지, 그지? 이렇게. 자, 요거는 보니까 2로 묶으면 마이너스 3까지 가네. 마이너스 3에서 꼭지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이런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d가 이렇게 딱 나오죠, 오형로. 자, 그럼 요거는 타입 1이냐 타입 2냐 이런 거야. 자, 일단은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는 여기서부터 요시까지. 타입 1은 됩니다. 타입 1은 되고 타입 2도 되는지 볼까요?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요식에서부터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입 2도 되죠. 둘 다 된다고. 그런데 타입 1으로 볼 때 요 y의 범위를 보면 여기서부터 그죠? 요 아랫부분이 여기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긴 하지만 선으로는 하나지만 실제로 뭐야? 요 곡선과 요 곡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요 곡선과 요 곡선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정식은 없잖아. 이건 어떻게 짜갈라 가지고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하고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하고 영역을 짜갈라서 푸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분식이 두 개가 나온다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걸 타입 2로 풀면은 요거는 한식으로 표현되죠. 요것도 한식으로 표현돼. 그래서 요거는 적분식이 하나로 표현돼. 그럼 이건 당연히 y로 적분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 거란 말이야. 물론 시험에 이걸 냈을 때 어떤 학생들은 굳이 짜갈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타입 1으로 풀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를 타입 2 이렇게 두 개를 의 적분식을 구해가지고 더한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맞으면 우린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제 의도는 당연히 y에 대한 적분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적분식으로 풀면 틀리는 건 아닌데 가끔씩 그렇게 풀면 잘 안 풀리도록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출제 의도는 이거니까. 근데 출제 의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풀겠다 싶으면 그냥 풀어도 되는데 대신 그렇게 풀면 어려울 거다. 그래서 감점될 여지가 많을 거다. 이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웬만하면 출제 의도대로 풀어주는 게 좋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틀린 건 아닙니다. 맞게 풀었을 때는 우리도 그건 답은 인정해 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요거는 y로 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y로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 y로 적분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y의 범위를 알아야겠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x는 y 더하기 1이니까 그죠? 요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y제곱은 2배 하면은 2y 더하기 2 더하기 6 해서 y제곱 빼기 2y 빼기 8은 제로 해서 4, 2 마이너스 플러스 조금 y는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y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는 y가 4일 때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d의 영역을 다시 한번 볼까요? y의 영역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x의 영역은 요식에서 요식이잖아. 그럼 요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요거죠. 요건 x는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x의 영역이니까 x가 어디서부터인지를 알아야죠. x는 여기일 때부터 x는 여기일 때까지니까 x는 뭐야? y제곱 빼기 6을 2로 나눈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식은 어떻게 돼? x는 y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 y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결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적분식 요거 dxy d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쓰면 똑같이 아까처럼 또 풀어볼까요? y의 범위가 앞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dy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요거죠. 그러면 2분의 y제곱 빼기 6 y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dx 이렇게 쓰면 다 한 거야.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 안쪽부터 적분해서 계산하면 풀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자, 요 x로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 y 그리고 2분의 y제곱 빼기 6 y 더하기 1 dy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자, x 자리에다가 y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바로 제곱해서 y 곱해볼까요? 그럼 y 3승 더하기 2y 제곱 더하기 y 이렇게 되죠. 빼기. 자, 요 x 자리에 또 요거 집어넣습니다. 아유, 너무 복잡하네. 그지? 2에 요거 제곱 들어가니까 4 나오니까 8 돼 있고 요거 제곱에 y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y 4승 5승 빼기 18y 제곱에 3승 더하기 36에 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dy
그러면 요거 y로 그냥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요 이제 제가 생략할게요. 예, 요 정리하면은 예, 36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아시겠죠? 충분히 하겠지, 그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예,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힘든 걸 가르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푸는 게 틀린 건 아니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푸는 자신이 없어 그렇게 풀어야겠죠,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example 4번 보겠습니다. 자, 부피를 구할 겁니다. 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2, x 이퀄 2y, x 이퀄 0, z 이퀄 0. 자, 이렇게 다 평면이죠, 그죠? 평면 4개로 이루어진 그런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부피를 평면 4개로 이루어졌으니까 어떤 사면체가 생각되겠죠, 그죠? 사면체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x, y, z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요 평면, 요거는 제가 절편 구해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하다겠죠. x 절편 yz 0 나오니까 x 2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xz 0 나오니까 y는 1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xy 0 나오니까 z는 2 나오죠. 그리고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 뭐죠?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자, 그러면 x 이퀄 0는 x 이퀄 0는 yz 평면이고요. 그래서 요 면 하나 또 생각할 수 있죠. 요 면. 또 z 이퀄 0은 밑면이죠. 그 요 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x 이퀄 2y란 말이에요. x 이퀄 2y는 뭐야? 요 xy 평면에다 x 이퀄 2y를 그려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요게 z축을 포함하고 요 선분도 포함하게 딱 자른 거잖아. 이렇게 자른 거란 말이야. 잘랐기 때문에 예, 요 잘리면 이제 요 면이 잘리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잘려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삼각형 면하고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사면체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요렇게 사면체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만 보면은 자, 이게 헷갈리면 우리 요런 거 요렇게 해두면 면을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요 밑면이 뭐야? z 이퀄 0죠. 그죠? 그리고 요 반대편 안 보이는 면 뭐야? 요거니까 x 이퀄 0죠. 그리고 요쪽에 또 안 보이는 면 뭐야? 요쪽에 방금 자른 거죠. x 이퀄 2y인 거야. 그다음에 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거 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2죠. 요렇게 해 놓고 나면 이제 눈에 잘 보이죠. 그죠? 지금 요게 정확하게 요렇게 오면 되죠. 그지? 예. 요 삼각형 말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면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요게 보면은 요 삼각형하고 그죠? 요면하고 요면은 지금 z축에 z 이퀄 0, 그러니까 xy 평면이 수직으로 돼 있죠.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요거를 xy 평면 정사형을 내리면 요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정사형 내렸을 때 생각하는 거잖아. 공면이 있으면은 정사형 내렸을 때 d가 되면은 이 d상에서 요거를 적분하면 요 영역이 나오는 거, 늘 부피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요 d상에서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돼?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걸 계산해 볼게요. 저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d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d가 뭐였냐면 지금 요거잖아. 그럼 요거는 지금 보면 x 있고 y인데 여기 y 1이었죠. 그죠? 그럼 요거는 끄면은 아까 요 2라는 지점까지 껐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뭐였어? 아까 요 선분 자체가 요 면 자체가 x 있고 2y였죠. x 있고 2y 하면은 y 있고 2분의 x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랬을 때 요게 d라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제 요거는 보면은 지금 요거 보면 이제 요건 타입 1이야, 타입 2야. 둘 다 되죠. 둘 다 되는데 타입 1으로 하면은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지만 타입 2라면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꺾이죠. 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즉 적분식도 2개 세워야 돼. 하기 싫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타입 1으로 풀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 2개 연립을 해봅시다. 요거는 y 이퀄 2분의 x고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란 말이야. 요건데 z가 0일 때죠. z가 0일 때니까 x 더하기 2y는 2가 되는 거죠. 요 식인데 z가 0일 때란 말이야. 그죠? 요 평면 위에 있잖아. 근데 z가 0일 때니까 이렇게 된다고. 즉 다시 말해서 y는
2 빼기 x를 2로 나눈 거죠. 그럼 얘랑 연립하면은 2분의 x랑 얘랑 같다면 x랑 2 빼기 x랑 같으니까 x는 1이겠네요. 그죠? 여기 1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D의 영역 다시 한번 볼까요? D의 영역. D의 영역을 구해보면은, 예,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Y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구해놨잖아요. 요 식은 요거겠죠. 요 밑에 식이 요거죠. 그럼 2분의 X. 위의 식은 요거지. 요거 뭐야? 여기 있네. 2분의 2 빼기 X. 다 한 거야. D 구했으면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를 구하라 하면 D상에서 뭘 적분해야 돼? 요거 저거 그죠? 요 공면을 적분. 요 공면은 어떻게 표현돼야 Z 이퀄 X fxy x의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지. 그럼 요거 다시 쓰면 Z 이퀄 얼마야? 2 빼기 x 빼기 2y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야 되는 게 2 빼기 x 빼기 2y. 요게 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안 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가 뭐고 여기 뭐고 자꾸 헷갈려 하거든. 뭘 적분해야 되는지 헷갈려하고 영역하고 자꾸 영역도 신경 쓰고 적분해야 되는 피적분 함수도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막 섞여갖고 막 이상하게 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해서 2 빼기 x 빼기 2y 있으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먼저 x는 0부터 1까지 dx 쓰고요. 그 다음에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2분의 x부터 2분의 2 빼기 x까지 해서 dy. 자, 그러면 이제는 그냥 요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죠? 계산해보자. 0부터 1까지 요 안에 거부터 적분한 y로 적분이 돼. 그죠? 2y 빼기 xy 빼기 y제곱에 2분의 x, 2분의 2 빼기 x, g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0, 1 이거 넣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제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나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리하면 3분의 1 나옵니다. 네, 요거 하면은 아마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제가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그젬플 5번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5번은 0, 1, x 1 sin y 제곱 dy d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요. 요거 계산하는 문제지. 그럼 요거 보면 너무 쉬워 보이죠? 그냥 바로 이터레이티브 폼 표현되니까 하나하나 적분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y로 적분해야 돼.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sin y 제곱을 요거의 원시 함수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건 거야. 원시 함수. 그죠?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y로 적분 가능한가 이거야.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우리가 1학기 11장에서 배웠던 테일러 시리즈를 뭐 찾으려면 억지로 찾을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억지로 우리 찾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게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제 이 영역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이 영역 D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역 D는 자,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x는 여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y의 범위는 x부터 1까지인 거예요. 이게 영역 D죠. 이 영역 D를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자고. 그럼 x는 0부터 1까지. y는 y 이꼴 x 여기죠. y 이꼴 x부터 y 이꼴 1까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죠. 여기 D가 됩니다. 이 D를 타입 1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타입 1으로 sin y제곱이 적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타입을 바꿔서 풀어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타입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D를. 그럼 타입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y 이꼴 x였으니까 여기도 1이죠. 예, 아까 y 이꼴 1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이번엔 다시 타입을 바꿔서 보면 이번엔 y가 0부터 1까지죠.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x 이꼴 0죠. x 이꼴 0. 이거는 x 이꼴 y잖아. 이렇게. 그래서 타입을 다시 바꿔왔다고. 타입을 바꿔서 보면은 그러면 0부터 1까지 x부터 1까지 sin y제곱 dy dx는 타입을 바꿔서 보면은 어떻게 sin y제곱에 dx dy x의 범위는 0부터 y y의 범위는 0부터 1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다고. 이해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입을 바꿨다고. D의 영역. 즉 다시 말해서 dx, dy 순서를 바뀌면 영역도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고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둘 다 상수일 때는 앞에 직사각형 할 땐 고도로 바뀌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상수가
이게 직사각형이 아닐 때는 그대로 안 바뀝니다. 01, x1이라고 해서 x1, 01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꾼 학생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바꿔가지고 그냥 y에 대한 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게 그 y에 대한 식이 나오면 안 되잖아. 값이 나와야지. 적분 값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아시겠죠?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렵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지금 갈 길이 되게 멀어.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요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연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거 계산해 보면은 제로부터 1까지. 자, 그럼 이거는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거는 그냥 뭐야? 상수 취급되니까 그냥 x만 곱하면 되잖아요. x만 곱하고 y 넣고 0 넣고 빼면 되니까 그냥 바로 y sin y제곱 바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y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는 y에 대한 적분은 뭐 여기 y제곱 t로 치환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죠. 하면 코사인의 y제곱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하면 딱 맞네요. 그죠? 네, 하면 0, 1. 그러면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1. 0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빼니까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빼기 코사인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타입을 바꾸는 게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할 만한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타입으로 적분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는 적분 원시 함수를 도저히 못 찾겠는데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는 타입을 바꿔서 푸는 문제인 거죠.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학 수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적분 문제, 중적분 이런 거 많이 할 일 많을 겁니다. 할 때 그때도 적분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타입을 바꿔서 푸는 아이디어를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성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자, 중적분의 성질들. 일단 만약에 F랑 G의 합에 대한 중적분은 그냥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각각 중적분해서 더해야 되겠습니다. 일변수 함수 때도 똑같죠, 그죠? 여기서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어떤 상수배. 상수배는 상수를 앞으로 빼도 됩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일변수 함수에서도 했듯이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직관적이죠. 이런 C는 컨스턴트. 자, 물론 이 FG는 전부 다 이제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다루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F가 G보다 클 때, 물론 이제 뭐 D상에서만 생각하겠습니다. 클 때는 D상에서 그러면 요 D상에서 요 F를 적분한 거, 요 D상에서 G를 적분한 거, 당연히 큰 쪽이 더 크죠. 그죠? 적분을 하면 우리가 큰 함수가 일변수 함수 더 큰 쪽이 적분해도 더 크게 나왔잖아. 그다음에 네 번째, D가 D1과 D2의 합집합으로 표현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요게 D인데 짜갈랐을 때 요게 D1, 요게 D2인 거야. 아시겠죠? 요런 형태. 그래서 교집합은 바운더리밖에 없을 때. 그죠? 교집합은 D1과 D2의 바운더리밖에 안 될 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림을 요거 보면 되겠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요 D상에서 중적분한 거는 나눠서 생각해도 되죠. 그죠? D1에서 적분하고 D2에서 적분해가지고 두 개 더 해도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그죠?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B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 합은 그냥 A부터 C까지 한 걸로 보죠.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1을 적분하면은, 이게 높이가, 그러니까 아랫면은 영역 D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영역 D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D로. 1은 높이가 1인 거죠. 높이가 1인 도형의 부피인 거야. 그럼 이거 사실상 기둥 형태이기 때문에 밑면 곱하기 높이거든? 근데 높이가 다 1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럼 요거의 부피는 어떻게 돼? 그냥 밑면 곱하기 1이니까 그냥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D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요 D의 넓이는 요거는 기호로 그냥 에어리어, D의 넓이라는 뜻입니다. 에어리어 오브 D. 알겠죠? 네. D의 넓이를 AD라고 표현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번에는 만약에 fxy가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 또는 아니 어쨌든 스몰 n 같은 대문자 이렇게 바운디드 되어 있을 때 D상에서 그랬을 때는 요 f를 D상에서 중적분하면 요
D의 넓이 곱하기 M이랑 D의 넓이 곱하기 대문자 M이랑 요거의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 우리가 그거랑 똑같죠. 고등학교 때 어떤 함수가 일변수 함수면 뭐 A부터 B까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요거의 넓이는 요게 대문자 M, 소문자 M 사이에 있을 때 F가 그죠? 그러면 요 넓이보다는 크고 요 넓이보다는 작잖아. 요것도 같은 위치인 거야. 요것도 어떤 D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요 부분은 요게 y 이퀄 f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 값이죠, 그죠? 근데 스몰 m은 요게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대문자 m 이렇게 있는 거예요, 높이가. 그러면 요 기둥보다는 작고 요 기둥보다는 크잖아, 그지?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시겠어요? 예. 간단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성질들이야 일변수 함수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다루었던 그런 성질들을 요 이변수 중적분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뭐 이게 누가 설명해 줘가 아니라 그 정도로 스스로 이제 생각해 갖고 요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직관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생각 직관적이지 않고 뭐 당연하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생각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예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그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계속 고민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느낌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겠습니다.